자기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겠죠. 절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닐 테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기준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는 행동은 좋지 못하죠. 어느 누구도 한 명의 인간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단서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오만한 행동입니다. 수시로 타인을 어림잡고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습관적으로 조직화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을 잘 알아보고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남에게 쉽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어떤 행동이 남들에게 만만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의식보다 무의식적인 영역이 압도적일 겁니다. 쉽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잘 지켜보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점을 미리 잘 파악하고 최대한 그것을 피하려는 노력을 해보시면 남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적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하나 비판적으로 따져보면서 정말로 이 명제가 실전에서 통하는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배우거나 습득하는 데 있어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근거 없는 허위 지식들이나 가짜 정보, 소위 카더라, 찌라시 이런 거에 해당하는 내용들까지 그대로 믿어버리는 순진무구한 사람이 되죠. 다들 아시겠지만 어른이라고 해서 모두 성숙한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식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때 자기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A형은 소심한 성격이고 B형은 까칠한 성격이다 하는 식의 혈액형 성격론, MBTI, 적성검사, 사주나 점 같은 것들을 쉽게 믿는 사람들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판단에 의존하고 휩쓸리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현명한 사람들은 작은 행동에서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 사람은 얼마나 순진하고 무비판적인 태도로 정보를 수용해왔던 걸까? 이런 판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겠죠.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한번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마음먹으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겠죠. 절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닐 테니까요.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중심이 바로 선 사람들은 이미 자기 안에 올바른 지식이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대등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자기 기준이 분명하게 정립된 훌륭한 스승들로부터 잘 배웠어야만 합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센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말인데 자기 기준이 분명한 것과 자기 고집이 센 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쉽게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진리예요.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 상사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게 되는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자기 기준만을 고집하게 되면 그것은 줏대가 아니라 고집이나 아집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존심만 강한 사람, 편협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될 겁니다. 역시나 무시당하기 아주 쉽겠죠. 당연히 더 나은 조언이 있다면 귀를 열고 들을 줄도 알아야 성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부정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꺼이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매우 강한 사람들은 그 팀의 매우 유능한 사람으로서 빠르게 성장합니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서 전보다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변모해 갈 테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겸손에 대한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겸손은 아주 대단한 미덕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겸손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겸손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의 수상을 지냈던 여성인데 골다 메이어는 겸손하지 마라, 당신은 그 정도로 위대하지 않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아직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남발하고 있는 겸손은 그 사람을 더욱 위축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이 자만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겠지만 시기적절한 때에 적당한 자신감은 필수적인 겁니다.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드러내셔야 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기회와 운이 주어지게 됩니다. 비슷하게 너무 시시콜콜하게 사과를 자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핏 보면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는 한데 사과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전혀 사과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미안한데를 과용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 상황을 사과받아 마땅한 상황으로 오해하게 될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낮은 곳에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겸손과 사과라는 좋은 개념을 정말로 좋게 쓰시려면 절대 과용하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하게 된 때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고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자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글들을 다 보고 친절하게 답변도 남겨드리겠습니다.